자, 68번 분석과제 발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제목 세 번째 배치되어 있다 할 수가 있고, 분석과제 발굴의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사양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디자인 띵킹이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은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 두 문제의 가중치 문항을 갖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지 미리 예상해 보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과제 발굴이라는 거 첫 번째,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경우 상태에서 답을 구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 말 그대로 전통적인 분석과제 발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여러분 문제풀이 하는 거,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의 답을 구하는 형태,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하향식 접근 방식은 아무래도 새로운 탐색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자,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해서, 즉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게 되는 것,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해요. 상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즉 비가 오는 날 특정 제과점에 단팥빵이 많이 팔리게 되는 문제를 재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향식 접근 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9번엔 디자인 띵킹이에요. 고유명사예요.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디자인 띵킹, 말 그대로 디자이너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디자인 띵킹은 사용자들에 대한 공감을 얻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디자인 띵킹은 상향식과 하향식 서로 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상향식 접근 방식의 대표적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하는 거, 다이버스와 해당되는 키워드라 할 수가 있고, 전통적인 방식, 하향식 접근 방식, 문제의 답을 구하는 바로 컨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단어를 서로 반대로 엮어서 오답 보기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5단계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는 낮았지만 23년도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5단계의 순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emphasize예요. 공감을 얻는 단계예요. 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계. 두 번째는 define, 어떤 페인 포인트의 정의를 내리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ideate. 자, 이와 같은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 네 번째, 그걸 통해서 우리 프로타입 만들어요. 견본을 만들고요. 실제 한번 다시 테스트 해봐요. 이와 같은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5단계라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예상되는 23년도 문제 패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1번 하향식 접근 방식이에요. 여러분한테 커다란 큰 부담감을 주게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분석 방법론만큼 여러분에게 큰 난관이다. 하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를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문제 탐색하고 문제 정의 내리고 해결 방안 탐색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영어로 된 순서도 똑같이 문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탐색 단계에서요,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을 하게 되고, 외부 사례 기반 문제 탐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즉,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수행 옵션 도출을 하게 되고,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분석 과제를 선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향식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어요. 정말 궁합이 안 맞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가 분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 시도에는 적합해요. 하지만 새로운 탐색이 가장 안 맞는 하향식 접근 방식의 키워드입니다.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탐색 단계예요. problem discovery라고 하게 되고 현황 탐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황 탐색을 통해서 어떤 분석 과제의 세부적인 구현이나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분석 과제를 구현함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야 라고 총론적으로 바라봐야지, 이걸 세세하게 어떤 구현을 해보는 거 절대 문제 탐색 단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기반 탐색은 단기적인 성격의 탐색이에요. 5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로 따지면 10회 이전의 문제와 이후의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건 미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고, 그전에는 빌스 모델 캠퍼스 교재 우리 이론 부분에 있습니다. 9개 영역, 말 그대로 사업 계획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고객이 누구고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낼 거고 비용은 어떤 부분에서 하게 될 것인지 9개 영역으로 만들어낸 거 빌스 모델 캠퍼스라고 해요.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블록화 시킨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기반 탐색이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에선 이 5가지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고 출제 가능성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기반 탐색이라는 것은 단기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 혁신의 관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하향 접근 방식의 난이도 상위에 해당되는 문제라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거시적 관점은 앞에 자 영어 이니셜을 따서 스팁이라고 하게 돼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영역을 통해서 문제를 탐색하게 돼요. 두 번째는 경쟁자 확대 관점이에요. 딱 문제 내기 좋잖아요. 딱 보기가 3개니까. 중요한 건 대체제, 경쟁자, 신규 진입자 영역이 있고 관련된 내용들 여러 번 파악하는 거 중요해요. 세 번째, 시장의 니즈 관점이에요. 고객 영역, 채널 영역, 영향자들 영역이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채널 영역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역량의 재해석 관점이에요. 내부 역량 영역과 파트너와 네트워크 영역이 있어요. 역시 2가지 개념을 잘못 연결시켜서 오답 고르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하향 접근 방식의 문제 탐색을 하고 있다는 거, 내 위치가, 여러분 학습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외부 참조 모델 기반 탐색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유사 동종 업종에서 과연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당연히 파악하는 거 중요하죠. 따라서 벤치마킹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유사 외부 참조 모델 기반 탐색은 어떤 표기를 하게 되냐면,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분석 유즈 케이스라는 걸 표기를 합니다. 분석 유즈 케이스 말 그대로 동종, 금융업종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바로 분석 유즈 케이스라고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 단답형으로 2번 출제되어 있는 가중치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탐색 단계 끝났어요. 그러면 하향식 접근 방식의 2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하게 됩니다. 식별된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문제로 변환하는 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변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분석 기점에서 명확한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하게 돼요. 데이터 문제로 변환하게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문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단답형 2번 정도 출제 가중치 분할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 방안 탐색이에요. 자,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우리 인력이 있는지 시스템을 구비했는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 없다면 아웃소싱 해야 되고 시스템 구비해야 하잖아요. 이와 같은 영역 해결 방안 탐색이라고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분석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요. 기술적 데이터 기술적 타당성을 하게 돼서 가장 우수한 분석 과제를 실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물어보게 되고 타당성도 물어보게 돼요. 다음 타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 데이터 기술 외에 다른 걸 하나 놓고 오답 보기 고르는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